기억과 기록 싸움에서 기록이 지고 있지만 기억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소개시킬 건데, 지금 보여드릴 영상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법정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 아시죠? 아우. 저도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기억 하나도 안 난다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저는 이 범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성범죄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해자가 주장하는 건 자기 기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은 제가 영상을 다 봤거든요. 보면은 계속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거리를 이격거리를 두고선 이 여자 피해자 동선으로 따라다녀요. 지금 서 있죠? 멈췄어. 예, 멈추니까 멈춰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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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리고 공격을 할 때 보세요. 한 번에 기절시킬 수 있게끔 다리를 저만큼 들어요. 네. 피해자 핸드폰도 챙겨요. 그리고 머리를 가격해요. 어머. 무차별적인 폭행이 아니고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머리를 한 2, 3회 가격하니까 피해자분이 기절을 해요. 기절한 후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어요. 업고 어디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떨어져 있는 소지품을 다 챙겨요. 저기 뭔가 떨어져 있으면은 누군가 보고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다 치우고 저기 있는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요, 피해자를. 근데 이런 모든 행위를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출소 후에 복수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출소에 복수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모든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저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재범 위험도 있고. 맞아.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은, 이게 천안에서 사촌 부부가 가서 아내 2명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노래방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 살인자하고. 여기 머리 긴 남자 있죠? 담배 한 손에 들고 있는 이 남자가 살인자예요. 예. 돌려보내죠, 저 여성분. 예. 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일행들도 헤어집니다. 저기 있는 남자가 이 피해자한테 와서 네. 이 살인자가 칼을 들고 와서 여자를 복부를 찌르고, 어떡해? 어떡해.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잔인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 살인자가 계속 따라다녀요. 어머.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제발. 근데 이 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살인자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억 안 난다예요. 그건 전 또 기억나게끔 찾아줘야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살인자가 걸어갈 때 한 손에 담배를 물고 걸어가요. 담배를 이렇게 딱 피면서. 근데 칼은 손에 없어요. 주머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틈도 없었어요. 그 피해자 부부들은. 안 도망간 거. 네. 저 주머니에 손 놓죠. 어머, 안 돼. 네, 주머니에 손 놓고선 갑자기 이제 꺼내고 숨겨갔단 말이에요, 칼을. 두 번째로 옆에서 이제 그 부부들이 막 하지 말라고 가방을 막 휘둘러요. 그러니까 다 피해요, 잘. 심지어 보시면 계속 뛰어다녀요. 목표물 정해서. 이게 기억이 없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찔린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사촌 형제였는데 형제의 저 와이프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자기가 이제 기절해가지고 깨어났는데 깨보니까 와이프는 장례가 다 끝나고 그때 아이가 이제 엄마 돌아가신 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악용해서 자기는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무기징역 나왔어요. 이제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걸로는 투영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 얘기들은 제가 이제 진짜 고군부터 하고 있는 사건들, 그 조작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제 일을 그만두게 거의 하게끔 만든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 이건 진짜 조작인가? 교통사고 블랙박스 조작 사건이에요. 의뢰인의 블랙박스예요. 쭉 가다가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리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쭉 가다가 쿵 하고 누가 잘못했을까요? 네? 의뢰인. 아직 불을 못 봤는데. 그 알 매니아세요? 영상 분석가 어디 아, 그쪽은 또 한문철이에요? 한문철.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니, 뭐 하기도 전에 지금 답을 먼저 알아가지고. 아니,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찾을 재미가 있어야지. 다 가만히 계세요. 그 알, PD 수첩, 뭐 가만히 궁금한 이야기 Y팀들 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 지금. 영상 보여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의뢰인 신호등은 붉은색이에요. 상대방은 주황색 불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전멸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보세요. 교차에서 진입을 할 때 내 앞이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멈춰야죠. 섰다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서행해야지. 서행 맞죠? 블랙박스 빨간색 안 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뢰인이 저 영상을 가지고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분명히 정지했다 갔다. 전혀. 정지했다가 출발했다. 근데 영상에 왜 그냥 가는 거로 나오느냐? 정지했으면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돼, 저 차. 근데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고 부들부들 얘기하면서 떨어요. 저분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왜 내 차 와이퍼가 안 움직여? 조작의 첫 번째 흔적이야. 진짜 심각하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와이퍼를 보시면은 상대방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의뢰인 차량 거는 안 움직여요. 네, 1단계. 와이퍼 자동으로 해놓으면 안 날 수도 있죠. 비가 옥수가 작으면은.
두 번째, 빗방울이 좀 패턴이 이상해. 빗방울은 원래 패턴이 이상하지 않나? 모르겠어 나도 빗방울 무슨 패턴을 소리를 하는 분석한 건지. 감성적으로 흘렀나? 그러니까 더 그분들이 센티하게. 분석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 눈에 이상해.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경찰이 조작했습니다 이런 거. 어? 왜? 진짜 왜? 뭘 경찰이 얻으려고? 그렇지. 상대방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험사랑 짜고 다른 사건 영상을 집어넣습니다. 경찰이 경찰이 왜 그런 짓을? 경찰이 왜요? 그러니까 경찰이 왜 그런 짓을? 왜요라고 했다가 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왜요? 이렇게? 왜요? 너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이지? 네가 한패구나. 네. 너도 한패야. 예, 이러는 거야 막. 그래서 아유 진정하시고 좀 설명을 좀 얘기를 왜 그러신 것 같아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뭐 경찰하고 뭐 트러블이 있었고 내가 경찰서 가서 뭐 소리들 지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나를 경찰이 음해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편집 조작을 했다. 너가 진실을 밝혀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분석 데이터 다 했는데 조작된 게 없어서 없다고 감정서를 보내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찾아오겠다고. 부서가 들어오자마자 네가 분석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해봐. 아? 네가 조작할 수도 있잖아. 시연해봐. 그리고 하나하나 2시간째 시연을 하나 다 해드렸어요. 그때 그분 그래요. 난 네가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일단. 모르죠 당연히. 왜 시킨 거예요? 했더니 화를 콱 내면서 너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다 들고선 회의실 나가시는데 갑자기 길을 돌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진실로 믿고 계시길래 저는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 맹세코 누구 편도 아니고 조작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귀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너 돌아가신 아버지께 그렇게 쪽팔리게 살지 말라고. 네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조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 핸드폰 하나 들고 있었고 옆에 책하고 볼펜 들고 있었거든요. 던지려고 하는데 CCTV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CCTV. 아, 나도 던지고 조작이라고 그럴까, 이거? 부들부들 떠다가 그냥 챙겨서 가시는 거 보고 나서 딱 사무실에 앉았는데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잡히죠 이제. 그리고 집에 그냥 갔어요, 퇴근해서. 그래서 편의점 가서 소주 한 2병 달고 와가지고 밤에 혼자 먹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냥 감정서 한 줄에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거 한 줄만 써줘도 그 아저씨가 나한테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칭찬하겠다.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이게 자기가 신념을 가지게 되면 네. 객관적 증거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연구해보면 가짜뉴스에 팩트 체크해봐야 크게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줘도 네. 내가 믿기 시작하면 절대 그거 인정 안 하거든요. 특히 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해보면 주체성이 높고 주인공의식이 강해서 네. 나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느끼고 굳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라는 말에 오히려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당신이 그걸 그렇게 믿기 시작한 순간 있죠. 그 순간의 이유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분명히 근데 그건 황 박사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분들이 더 존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와의 협업, 네네. 그럼 제가 의뢰인들 다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보여드릴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한 관리사무소에서 한 어르신이, 의뢰인이 내가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지니까 화가 나서 때리고 그 직원을, 관리점 직원을 의자를 막 던지고 막 한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 저한테 의뢰를 와서 뭐 해드릴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영상이 이상하다. 영상이 이상하다. 때리셨어. 어머. 분명히 때렸죠? 왜?
하고 의자도 던져요. 네. 이런 봤을 때 어때? 폭행죄 성립돼요, 안 돼? 해요. 맞죠? 아까 전에 때렸잖아요. 네, 처음에. 때렸죠. 초영상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돼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근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저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네? 자기는 가서 항의를 하면서 뭐 고함을 지르는 건 맞지만 주먹을 든다든지 의자를 든다든지 한 행위 자체가 없다. 그럼 뭐야? 그래서 이거 누가 그러면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조작을 했다. 네? 앞에 사는 주민인데 관리사무소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했더니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다 작당한 거다. 그런 기술력이 관리사무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뭐 TV 나오니까 좀 유리하게 써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울어요. 진짜 그 표정이 진짜 막 내 기억은 너무 정확한데 왜 이런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영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난 절대 하지 않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저한테 보여줘요. 네? 여기 시커먼 라인 보이죠? 네. 아, 네. 다 따다가 집어넣은 거다. 아, 테두리를. 아, 여기 봐라. 각지지 않았냐? 따낸 흔적이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자기 턱선 밑에 수염이 시커멓게 있다. 근데 시커먼 게 보니까 그림자예요. 문제가 있다 저거. 저 시커먼 거는 링잉 아티팩트라고 해서 극단적인 고주파와 저주파가 분할되는 그 지점에서 생기는 노이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잖아요 그분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모르겠고 따낸 흔적. 그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20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줬어요. 20페이지 가량을 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저게 따내지 않은 거라는 걸 네가 입증해. 몇 번씩 찾아왔었어요. 주먹도 막 치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저분의 가족 되시는 분도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요? 똑같은 거 얘기를 계속해요. 더 많이 찾았어요. 더 많은 걸 찾아서 이상하다 막. 여기 보면은 계산기가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냐. 그 사람이 앞에 하나 지나가면서 툭 치고 가고 막 그래요. 발이 이상하다. 갈색 구두를 신었는데 이게 검은색이다. 걸색이 검은색 어떻게 알아요? 그림자인데. 저런 걸 막 찾아서 이만큼씩 막 저한테 줘요. 그래서 제가 다 아닙니다 했더니 나중에는 쾅 치고 화를 내면서 자기 광화문 한번방 가서 1인 시위하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너도 관리사무소하고 한편이고. 관리사무소는 진짜 대체 뭐 하는 거지? FBI가 CIA 버금가는 곳이 관리사무소. 그거 조작을 하려면요 세트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죠? 네. 막 와이어 달고 막 하잖아요. 뒤에 스크린 블루 스크린 쫙 달고 룻기 딴다고 막 합성하려고 여기에 막 뭐 붙여놨고 뭐 모션 트래킹 한다고 그거 해가지고 막 수억 들여가지고 저렇게 해야 됐는데 이걸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거를 블루스크린을 깔고 관리사무소에서 몸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그쪽으로 바꿈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는 황민구하고 오늘 강연을 들었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게 돼요.